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지금 주기율표의 변천사, 이제 과학적 즉 역사적으로 어떻게 주기율표가 변했는지를 정리해 놓은 표예요. 자, 처음에 우리 나오는 과학자가 누구야?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나오지. 그럼 라부아지에는 지금 어떻게 주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라부아지에. 라부아지에는 뭘 했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에는 원소가 100가지가 넘어. 그런데 이때는 약 33가지 정도의 원소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성질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했어.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했다. 라는 걸 알면 돼.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네 가지 분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뉴렌즈라는 사람이야. 뉴렌즈는 잘 봐야 돼요. 뉴렌즈는 뭘 했냐면, 이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야.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더라. 그럼 아까 숫자 8이라는 거는 아까 뭐 옥타브, 옥텟 그런 말을 쓴다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유렌즈는 옥타브설을 주장했구나라는 거야. 옥타브설. 8번째마다 약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있다. 라고 한 게 우리 뉴렌즈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어? 데베라이너가 있죠. 데베라이너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는 이 당시에는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해서 얘가 뭘 했냐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각각 막 예를 들어서 2번, 3번, 4번 원소라고 하면은 그 인접한 세 원소들 사이에는 비슷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정한 관계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새쌍원소설. 새쌍원소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친구가 누구야? 멘델레예프예요. 멘델레예프. 이 멘델레예프는 뭘 했냐면 이다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 지금?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어떠한 주기를 이룬다라고 한 거야. 이 멘델레예프가 처음으로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야. 주기율표. 이 멘델레예프가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이 원자들이 일정하게 주기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야. 주기율표.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율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과학자가 누구냐면 모즐리라는 사람이야. 모질이 아니고 모즐리예요. 모즐리는 얘는 뭐 했냐면 얘는 다른 친구들이랑 달라. 지금까지 여기 멘델레예프까지 라부아지에부터 멘델레예프까지는 뭐였냐면 전부 다 어떤 순이야? 원자량으로 배열한 거야. 얘네들은 원자량으로 배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즐리는 이때부터는 뭘 했냐면 원자량 순이 아니라 얘는 원자 번호 순으로 하는 거예요. 원자 번호 순. 그치.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모즐리는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붙이고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의 번호를 붙이고 이 번호를 원자 번호라고 했다라고 했지. 그래서 모즐리가 원자 번호 순으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정리한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까지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다. 그리고 이 모들리부터는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배열했구나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있지. 그러면 원소들이 이렇게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 등서 봐. 우리 페이지 53페이지 52페이지 나와 있네. 페이지 52페이지 나와 있어요.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뭘까 하면, 아까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했어? 우리 아까 주기율표 이렇게 그렸지, 그렇지?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게 우리 원자과 전자라 했잖아. 원자과 전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1부터 1, 2, 3, 4, 5, 6, 7, 0이지, 그치? 얘네가 2주기부터 다 성립하잖아, 그치? 2주기도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0. 3주기도 원자과 전자가 1, 2, 3, 4, 5, 6, 7, 0. 다 성립하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점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의 수가,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지, 그치? 1, 2, 3, 4, 5, 6, 7, 0 반복. 1, 2, 3, 4, 5, 6, 7, 0 반복. 이렇게 주기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줄 거 놔야 돼요. 우리 페이지 52페이지에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하고 여기 줄 거 놓자. 원자과 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구나. 여기 줄 거 놔야 되겠지. 우리 여기 뭐 나중에 뭐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이 옳은 것을 찾으시오. 뭐라고? 각 주기마다 원자과 전자수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한다. 그치?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는 이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쭉 넘어가서 보자. 이제 화학결합 배울 건데, 우리 화학결합은 아까 우리가 이미 많이 연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했던 거 한번 다시 돌아보자. 아까 화학결합 종류, 뭐 금속결합은 뭐 지금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화학결합은 크게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화학결합. 하준아, 화학결합 종류 몇 가지 있다라고 했어? 총 3가지, 3가지. 처음에 우리 금속결합. 두 번째, 뭐가 있어 또? 이온결합 있잖아, 이온결합. 우리 세 번째 또 뭐가 있어? 공유결합 있지, 공유결합. 그래서 이렇게 있어. 총 3가지가 있어. 자, 그러면 금속결합은 금속 그 자체를 우리가 금속결합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온결합은 뭐랑 뭐가 결합한다 했어?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이거 외워놔야 돼.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할 때를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 공유결합은 누구랑 누구랑 결합하는 거야? 아까 제일 처음 했잖아, 이거. 현우야, 뭐였지? 공유결합? 비금속이랑 비금속이 더해질 때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잖아. 우리 대표적인 제일 만만한 H2O는 어떤 결합이야? 우리 H,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는 비금속이지. 산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산소가 금속이면 우리 맨날 우리 산소 먹고 있는데 큰일 나겠지, 그치? 얘는 비금속 결합이니까 우리 물 분자는 어떤 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이다, 그치? 그럼 아까 승서 봐. 아까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 뭐가 있다고 했어? NaCl 있다, NaCl, 그치? NaCl, 소금. 얘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랑 결합한 거다, 그치?
얘는 이온 결합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온 결합은 대표적인 게 소금, 그리고 공유 결합은 설탕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화학 결합 세 가지를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가 60페이지부터 보자. 60페이지. 자, 그래서 페이지 60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이 원자들이 왜 화학 결합을 할까?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원자들이 왜 화학 결합을 하냐면 얘가 조금 더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안정한 친구가 몇 쪽 원소라고 했어? 몇 쪽? 그치, 18쪽 원소라고 했죠. 그치? 서영아, 우리 18쪽 원소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얘는 활성이 안 된다라고 해서 비활성이지, 비활성.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18쪽 원소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 그치? 그러면 18쪽 원소는 다른 거랑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지, 그치? 얘는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왜? 너무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친구들, 얘네들은 그러면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서로서로. 그치? 그래서 전자를 하나 주고 전자를 하나 받고 아니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0페이지 위에 남아있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못 채워져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게 우리 비활성 기체.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은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하는 까다 비활성 기체랑 같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한다. 여기도 줄쳐 놓으세요. 알겠지?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야, 이유. 자, 그러면 먼저 금속 결합은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아니라서 이온 결합 먼저 볼게. 이온 결합. 아까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다고 했어? 이온 결합. 뭐가 있다고? 여기 나와있지. NaCl, 소금이지, 소금, 염화나트륨. 대표적인 이온 결합이 염화나트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온 결합 물질 먼저 배울 건데,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NaCl이 있다라고, NaCl. 자, 그러면 NaCl은 아까 뭐라고 했어, 쌤이? 얘는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나트륨 이온이랑, 그리고 염화 이온이 결합한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자세히 한번 보자. 자, 그럼 우리 나트륨 이온, 나트륨, 그리고 염소 있지, 염소. 염소.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야? 승성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11번이에요, 11번.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야, 17번. 그치? 우리 요거는 이제 다 외워야지 알겠지, 원자번호는. 자, 그러면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니까 2학년 몇 반에 몇 번이야? 2학년 8반에 1번이지, 그치? 얘는 2학년 8반에 1번이다, 그치? 염소는 2학년 8반이 몇 번? 7번이야, 7번,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즉 안정한 상태라는 거는 각 원자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지, 그치? 왜냐면 비활성 기체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다 차 있으니까 안정하다라고 했잖아.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면은 어때야 돼? 전자를 아까 하나 잃어버리는 게 더 쉽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 더 받는 게 더 쉬운 거지, 그치? 그러면 한 놈은 전자를 잃는 게 쉬운 거, 한 놈은 전자 받는 게 더 쉬운 거지, 그치? 그래서 나트륨에 있던 전자 하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 그치?
얘는 전자를 하나 받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은 얘가 뭐가 돼?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 그렇지? 전자를 하나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된다. 그리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음이온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전자를 표현한 거지, 그치? 얘는 2학년 8반 1번에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2학년 8반이 상태인 거고, 그치? 얘는 2학년 8반 7번에서 전자를 하나 얻으면 서영아 뭐가 돼? 서영아, 전자를 하나 얻으면 뭐가 돼? 2학년 8반에 몇 번이 돼? 7에서 1 더하니까 2학년 8반에 8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얘는 2학년 8반에 8번처럼 보인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아까는 지금 얘는 어때? 원자 상태고 얘는 지금 이온 상태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하나 전자를 잃은 거, 얘는 전자를 하나 얻은 건데 우리 2학년 8반인 게 뭐야? 아까 네온이지, 네온. 근데 이 친구는 마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네온은 2학년 8반이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우리 2학년 8번의 친구가 아르곤이에요, 아르곤. 이 친구는 마치 아르곤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야. 얘는 2학년 8반의 8번인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NaC에 지금 이온 결합을 했지, 그렇지?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냐라고 하는 거야. 얘는 지금 2학년 8반의 1번에서 이렇게 변한 거지. 이렇게 변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마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바뀌어? 원래 2학년 8반 7번에서 전자를 하나 받은 거니까 마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즉 전자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자, 그래 우리 남은 결합이 하나 더 있지. 결합 하나 또 뭐가 남았어? 공유 결합 남았지. 공유 결합. 공유 결합은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했구나라고 하는 거야. 전자를 공유했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 결합은 여기서 한번 적을게요. 공유 결합. 아까 이온 결합은 전자 하나를 주고 전자 하나를 받는 거야, 그치? 근데 공유 결합은 말 그대로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우리 공유 결합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어? 비금속 결합한 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산소, 우리 O2도 얘가 비금속 결합을 한 거니까 얘가 산소 분자이자 산소 기체라고 한다 했지, 그치? 산소 기체. 자, 그러면 산소가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 원자 모형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가 하나 있을 때는 중간에 얘가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원자 핵이 양성자 수가 8이겠지. 플러스 8이지, 그치? 얘가 원자 핵이네 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첫 번째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 하나, 전자 둘 그려줄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우리 산소는 2학년 원자번호 8번이니까 2학년 6번이에요, 그치?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6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치?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거 원자 모형 그릴 때 요렇게 차례대로 그려야 돼. 첫 번째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채우고 동서남북으로 먼저 채우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요렇게 그려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봤더니, 지금 쌤이 산소 하나를 그린 거지. 그런데 우리가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이 원자들이 서로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산소가 두 개니까 똑같이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8번을 그리고 똑같이 첫 번째 껍질에 얘는 전자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하나, 두 개가 있어.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냐면은 똑같이 8개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6개.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간다. 그치? 그럼 얘네가 지금 서로 어때?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니까 얘는 가장 마지막 껍질이 6개. 얘도 2학년 6반이지, 그치? 얘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지금 각각 2개씩 모자란다, 그치? 그런데 얘는 아까 이온결합은 하나가 전자가 남고 하나가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주면 해결됐다, 그치? 근데 얘는 둘 다 지금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 6개를 다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럼 전자 2개를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데 둘 다 모자라네, 그치? 얘도 지금 2학년 6반이잖아. 똑같이. 그래서 얘네들이, 너랑 나랑 전자가 지금 2개씩 모자라니까 서로 공유를 하자라고 하면 공유를 하자. 그치? 자, 그럼 얘 전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얘도 2개 필요해. 그래서 얘네가 서로, 그러면 나도 너랑 전자 2개를 공유하자. 라고 해서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도 지금 전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그리고 전자 2개를 공유시켜버리자. 그치. 그러면 지금 전자 2개를 공유하면은, 얘가, 이 파랭이가 얘 영역 안으로 들어왔지. 그래, 전자가 총 몇 개가 됐어? 가장 마지막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다. 그치? 전자 2개씩을 얘가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공유. 그치? 그럼 얘가 2학년 8반처럼 됐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내 영역에 이 노란색 전자가 들어왔지. 그치? 서로 공유를 했다. 그치?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7, 8인 거야. 그치? 얘도 2학년 8반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는 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전자가 몇 개 공유했어? 전자가 총 4개가 공유된 거지, 그치? 전자가 총 4개가 공유됐어, 4개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쌍쌍바 생각을 하면은 아이스크림 막대가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지. 그 전자 4개는 몇 쌍이야? 2쌍이지, 2쌍.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을 한 전자가 2쌍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4개로 표현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공유 전자의 개수가 4개다 또는 2쌍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우리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4개를 묻는, 개수를 묻는 건지 쌍을 묻는 건지. 선생님이 방금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전자들이 서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유전자라고 불러요. 공유전자. 전자를 공유했다라고 해서 공유전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전자 2개 가지고 한 쌍이다, 그치? 한 쌍. 전자 한 쌍이지,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전자 쌍이라고 해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친구들은 지금 공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비공유전자. 물론 여기도 있지? 여기도 비공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공유전자.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공유 전자랑 비공유 전자는 항상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얘 안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친구들은 포함시키면 안 돼. 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에. 자, 그럼 문제. 그러면 이 산소 분자의 공유 전자 쌍은 몇 쌍이야? 두 쌍이지, 두 쌍, 그치? 그러면 비공유 전자는 몇 개야? 몇 개? 보자. 아까 공유 전자, 비공유 전자는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니? 아니면 공유를 하지 않았니? 를 묻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했어?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말한다라고 했지. 서영아, 그러면 비공유 전자는 몇 개예요, 지금? 보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그치? 그럼 반대편에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 그치? 우리 안쪽에 들어있는 전자 껍질은 샌다, 안 샌다? 안 샌다, 그치? 그래서 비공유 전자는 지금 8개이고, 그러면 몇 쌍이야? 몇 쌍? 4쌍이든 4쌍, 그치? 그래서 개수를 묻는 건지 아니면 쌍을 묻는 건지 우리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을 했고, 자, 그러면 공유 결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봐봐. 얘는 그러면 2학년 6반이었지, 그치? 요렇게 지금 아까 우리 원자 모형을 그리면은 요렇게 우리 한쪽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최대 우리 껍질당 두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8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나누면은 각각 북쪽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하나 공유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2개인 거야, 2개. 그치? 그래서 산소를 적으면 산소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두 쪽 방향으로, 왜냐면 남는 방향이 2개니까 2개의 방향으로 결합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문제, 그러면 산소보다 조금 하나 더 작은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이에요, 7번. 그럼 얘는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개일까? 3개지, 그치? 왜냐면 질소는, 그러면 얘가 하나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 하나가 한쪽, 두 쪽, 세 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질소는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방향은 마음대로 적어도 돼, 이 방향은. 그냥 3가지 방향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럼 갔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말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어? 플루오린이 있다,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몇 개? 1개지, 그치?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이니까 2학년 7반이야, 그치? 그러면 전자가 여기 하나 채워지고 여기 하나 더 채워지는 거니까 남는 방향이 한쪽 방향밖에 없는 거야, 그치? 결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는 방향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공유 결합은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어. 자, 얘는 그러면 플루오린이 지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결합이 돼? 우리 아까 공유 전자 쌍을 편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 선 하나, 둘이지, 그렇지? 그러면 산소부터 먼저 해보자. 그러면 산소가 지들끼리 결합을 하면은 이 선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그렇지? 산소는 이렇게 결합을 한다, 그렇지? 2개. 그러면 플루오린은 선이 몇 개 생겨? 플루오린 1개, 그치? 1개, 그치? 왜냐면 얘는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루오린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질소는 3개지, 그치? 3개. 질소는 이렇게 3개가 결합을 해야지 서로 안정한 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결합이 선이
우리가 이거를 결합선이라고 하는데, 결합선이 하나인 거는 우리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단일이지, 단일.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 자, 그러면 승서가 얘는 무슨 결합일까? 단일 결합. 선 하나밖에 없다니까. 선 두 개잖아. 선이 이중으로 있다고 해서 얘는 이중결합이야, 이중결합. 얘는 그러면 선이 세 개인데 선이 세 개니까 얘는 삼중결합이에요. 삼중결합. 그럼 선이 네 개면은 몇 중결합? 사중결합일 것 같지만 아직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삼중결합이야. 삼중결합.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온결합, 공유결합까지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 공유결합은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고,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온결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자 모형으로 표현하는 거를 배울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까 나트륨은 2학년 8반의 1번이었지, 그치? 그래서 빠르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11번인 친구가 있고, 그치?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우리 빠르게 이렇게 적을게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8개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1개가 들어간다, 그치? 얘가 지금 나트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더 많겠지, 그치?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가요, 그치?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얘가 8개, 얘가 7개, 얘는 염소이다, 그치?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이지. 금속, 비금속이 결합을 할 때는 금속에서 전자를 하나 준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전자를 하나 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여기 있던 전자 하나를 이렇게 줘버린다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트륨은 전자 껍질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려요. 나트륨 전자 껍질, 원자 핵은 그대로야, 양성자수는. 그러면 전자 껍질에 처음에 2개가 들어가요,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 그치? 그럼 세 번째 껍질은 지금 없어진 거죠, 그치? 하나 줬으니까. 그러면 염소는 원자 번호 17번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 친구는 세 번째 껍질까지 있더라, 그치? 얘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들어가고, 마지막 껍질에도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나 들어갔다, 그치?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아까, 얘는 그러면 얘는 지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고,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얘가, 이온이다 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원자 모형에 대괄호를 해주는 거야, 대괄호. 해주는 거야. 얘는 아까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어떻게 표기를 해? 나트륨 이온 되지, 그치? 그래서 대괄호 오른쪽 위에다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적어주는 거야. 플러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뭘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를 그려줘야 돼. 마이너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얘네들이 이온 결합을 했구나라고 알려주는 이온 모형인 거야. 이온 모형. 얘네들은 원자 모형 또는 분자 모형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온결합이랑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원래는 오늘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시험 볼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시험 보려고 했던 거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할게. 그리고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오자. 이제 교재로 넘어오면 이제 각각 우리가 이온결합, 그리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나와 있다. 서영아. 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되고,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뭐라고 되어 있어?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우리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 있지. 매우 높다. 우리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고 비교했을 때도 이온결합 물질인지 또는 공유결합 물질인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 이온결합.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랑 그리고 끓는 점이 매우 높다라고 하고, 매우 높다. 왜냐면 이온결합은 아까 뭐라고 했어?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결합하는 거지, 그치? 얘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 거야. 뭘로? 전기적으로, 인력으로. 전기적. 그래서 전기적으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엄청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 녹는다, 끓는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기적으로 서로 강한 힘으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사이를 끊어내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는 점은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게 이온결합의 특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 이런 특징이 있어.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특징. 얘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해. 전기 안 통함. 얘네가 물에 녹아버린 이 물에다가 이온결합 물질을 넣어주면은 얘가 수용액 상태가 된다라고 해요. 수용액 상태. 물에 녹였다. 물수. 수용액 상태가 된다. 그러면 또는 이 이온결합 물질이 그 액체 상태, 물질 상태 변화에서 액체 상태가 되면은 전기가 통해. 그래서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 얘가 액체 상태일 때,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일 때는 얘가 수용액 수용 상태일 때는 전기가 통해요. 전기 통함. 그래서 이런 특징이 우리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비교적 단단해요. 단단. 그런데 살짝만 옆으로 밀어주면은 쉽게 바스라진다 또는 쉽게 쪼개진다라고 해. 단단하지만 쉽게 쪼개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아까 뭐라고 했어? 양이온, 음이온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 있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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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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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물질들이야. 우리 흰색이 플러스예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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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물질들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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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지, 그치? 그리고 흰색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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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야.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얘끼리 끌어당기고, 얘끼리 끌어당기고, 뭐 얘끼리 끌어당기고 하고 있지.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교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옆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살짝만 얘를 밀어버렸어. 이거 한 칸만 밀어버렸어, 옆으로.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같은 그 길이는 서로 밀어내지, 그치? 우리 자석도 마찬가지고 n극이랑 n극이 서로 가까이 붙이면은 서로 멀어지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그 길이 만나면은 서로 밀어내는 거야. 그래도 쉽게 외부에서 힘 조금만 주면은 쉽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전기적으로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쪼개진다. 얘는 뭐 전기적 뭐 반발력 이런 거예요. 반발력 이런 것도 해요. 반발력.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의 특징 오늘 성질을 봤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공유결합의 성질. 공유결합 물질 성질은 6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68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공유결합 물질은 뭐라고 되어 있어?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음. 안 녹음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염화수소, 뭐 암모니아, 설탕 등은 예외적으로 물에 잘 녹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외들은 조금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한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액체 상태 그리고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우리 이온결합이랑 공유결합 물질에 딱 얘가 어떤 물질인지 안 주어주고 이 특징들만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물질은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이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페이지 69페이지예요.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은 물질의 종류 나와 있지.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해가지고 뭐 아스피린 해가지고 염화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 아스피린은 의약품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각각 이 물질들이 어디에 많이 쓰인지는 외워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쌤이 말하는 거는 일단은 줄을 쳐놓을게요. 염화칼슘, 습기 제거제, 제설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탄산칼슘도 나오고,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도 줄 거놓자. 우리 이 세 가지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습기 제거제 또는 제설제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 뭐니? 라고 하면은 염화칼슘. 염화칼슘.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그 뒤에 것도 볼게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대체할 친환경 제설제. 우리 염화칼슘은 어떻게 됐든 화학 물질이니까 우리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체제로 옆에 우리가 찾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생명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고 환경을 일으키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뭐 소금 또는 바닷물 또는 돌가루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옆에 페이지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 우리 물은 사람의 약 70%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산소, CO2, 그리고 질소, 우리 규산염 광물, 이런 것들이 다 화학결합을 한 상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